아이고, 안녕하세요. 삐뚤어 의자가 자꾸 돌아가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상식의 배우 느낌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채로 새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리드하고 나서서 그런 활동을 많이 펼치진 못했던 것 같고, 명량하고 쾌활하고 밝고 또 둥글둥글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장, 부반장도 매일 했었고 매 3년 동안 맨날 했었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약간 예쁨을 많이 받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 얘들아?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도 굉장히 더러웠고 파탄났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객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되게 막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웃기게 하고 다녔는데 막 점수를 잘 받자가 목표가 아니라 친구들을 웃겨야겠다, 약간 이런 거를 목표로 삼고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소심한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해외 이제 나가다 보니까 초반 1년 동안은 혼자서 외톨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현지 적응이 어려운, 그냥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었는데 2학년 때 다들 반장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저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친구든 아니면은 조용한 친구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딱 그런 인싸였죠. 네, 맞습니다. 딱 하나 다닌 학원이 바로 수학 학원이었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재미도 있고 이번 시험은 잘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험 치기만 하면 너무 긴장을 해서 머리가 굳어가지고 저의 실력 발휘를 항상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학 시험을 칠 때마다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게 되게 힘들었고, 이런 입시나 학업 관련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물어볼 데가 없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안함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학종을 준비하고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3년 생활기록부를 아주 계획적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갖고 입학을 했었고, 그래서 생활기록부 채우는데 완전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공부보다는 그런 학업 외적인 활동들, 뭐 대회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독서, 탐구활동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맞습니다. 내신. 왜냐면 저는 진짜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이었어가지고 학종은 그래도 내신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내신 챙기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 애초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를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 1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고3 때 한창 입시 준비할 때는 뭐 다른 분들은 고1, 고2 때도 계속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고3 때 1년 동안 정말 그냥 빡세게 진짜 재수는 정말 하기 싫다는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입시 준비하면서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고, 또 그냥 정말 다시는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3 때 쓰던 스터디 플래너예요.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쓰시는 수험생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사실 이걸 처음에 쓸 때는 막 이틀, 3일 정도 쓰고 나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방법이 이걸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스타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에 이거 사진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고 그러면 이거를 친구들도 보고 공스타를 하는 다른 친구들 것도 제가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응원도 해주면서 공스타를 써서 되게 도움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마다 색깔 다르게 해서 제가 어떤 과목을 많이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칠판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방에다가 큰 칠판을 이렇게 하나 사서 저는 문과여서 사탐 과목 외워야 되는 거 많잖아요. 윤리와 사상이나 세계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칠판에다가 쭉 써보고 그거를 내 필기노트나 문제집이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 외우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런 방법은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 칠판에다가 그렸던 걸 그대로 종이에다가 빈칸을 뚫어서 조사만 남겨놓고 다 빈칸을 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리와 사상이면 땡땡과 땡땡 이런 식으로 빈칸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독서실에 가서 그 빈칸을 다 채워놓고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면접 관련된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보통 면접 준비할 때 예상 지문 100개 정도를 준비하잖아요. 맞죠? 100개는 당연히 기본인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이제 답변도 100개 정도 준비를 하실 텐데 가장 베스트는 그 100개를 다 외우는 게 베스트겠지만 면접관들이 그 질문을 100% 똑같이 할 확률도 적고 또 변형돼서 질문들이 나올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마다 키워드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키워드를 외워서 제 스스로 계속 연상되게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말을 계속 덧붙여서 완벽한 대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비법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면접은 무조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약간 소소한 즐거움 같은 걸 심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걸 즐겼었는데 그날마다 그날 점심이나 저녁으로 맛있는 거 뭘 먹을지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두고 또 밥 시간 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밥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다시 공부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게 오랜 그 입시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뭘 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한테 왜를 항상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지금 새벽에 나가서 학원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를 너무 열심히 살고 돌아왔을 때 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뭐가 목표인지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좀 끊기지 않고 좀 열심히 하면서 네, 의욕이 계속 불타오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왜를 항상 물어봐 주세요. 명지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떨렸고 또 섣불리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몸이 살짝 떨렸던 기억이 나고요. 엄마한테 엄청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최종 합격 확인한 그 순간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났었고 왜냐하면 제가 수능을 좀 망했어요. 고3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시는 고3분들은 아실 텐데 수능은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거랑 다르게. 그거를 대비를 사실 전까지는 모르죠.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써놨던 그런 전형들, 학교들이 다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2개 중에 하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 하나 남았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냥 나왔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결과를 확인했어서 정말 눈물 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한테 다 전화를 돌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했죠. 사실 뭐랄까 3년간의 그게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와 드디어 됐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기쁨이 컸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온 거니까 이제 정말 끝났다라는 기분에서 오는 그런 묘한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꿈꿨던 거랑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런 대학생 브이로그나 뭐 대학생 관련된 유튜브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자라왔어서 그런지 그거를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팅도 해봤고, 그다음에 캠퍼스 라이프도 즐겨봤고, 축제도 즐겨봤고, 학식도 먹어봤고, 그다음에 정말 다 해봐서 저는 정말 대학 생활이 제가 꿈꿨던 거랑 완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최고. 아니요. 뭐든지 꿈꾼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데 저는 그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 세련되고 고급진 건 아니지만 더 다른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막 대학교 가면은 막 엄청 논다.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 이거 보고 있을 텐데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더 놀아요, 진짜. 네, 막 3일 동안 막 10시간 자면서 논 적도 있고 진짜 이제는 그만 놀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노니까 진짜 많이 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놀 시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실제로 대학교 관련 웹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 딱 연애 제외하고 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말 일단은 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근데 아직 1학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